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문제 2번을 완성해 보도록 과제가 주어졌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도 있어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았을 것으로 믿는데요. 그만 1급 시험이었다면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이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8장 연습 문제 내용이 12장 끝까지 계속 연결되니까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정확한 활용법을 충분히 반복 학습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8장 연습 문제 1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를 실행하시고요. 자, 빈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연습 문제를 지금 푸니까요. 네, 연습 문제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기. 그러면 새로운 빈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자, 우측 상단에 테이블 1을 닫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여러분들께 주어진 연습 문제 테이블을 가져와야 되겠죠. 자, 외부 데이터에서요. 본 화면은 여러분들 그 버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 원본 데이터에서요. 파일에서 엑셀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찾아보기. 네, 저는 바탕화면에 연습 문제 1번을 저장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라 확인. 그러면 과목 성적 학생이 있죠. 먼저 과목부터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죠. 그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디자인 도구를 활용해서 액세스에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액세스에서 기본 키를 추가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본 키를 여기서 바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근데 현재 역시 디자인 도구에서 설정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여기서는 기본 키 없음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키 없음. 다음 과목이라고 보도록 하시면 되겠죠. 마침. 그러면 닫기. 그러면 과목 테이블이 열렸죠. 자, 역시 마찬가지겠죠. 새 데이터를 파일에서 엑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기 역시 연습 문제 1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그러면 역시 이제 과목을 가져왔으니까요. 이제는 성적을 가져와야 되겠죠. 네, 다음 역시 머리글이 있고 나중에 수정을 하고요. 기본 키 없음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성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닫기. 네, 동일한 것을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죠. 엑셀에 찾아보기에 1번 열기. 자, 확인. 그러면 이번에는 학생. 다음 머리글 있고 다음 나중에 수정하고요. 역시 기본 키 없음. 다음 학생 마침. 자, 닫기. 그러면 과목 성적 학생이 다 테이블이 가져왔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부터 먼저 볼까요? 자, 학생 테이블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죠. 내용을 좀 이메일 주소나 뭐 이런 것 전화번호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 1번 즉 내용 지시사항에 따라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디자인 보기로 가야 되겠죠. 우측 하단에 뭐 디자인 보기를 바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생 테이블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디자인 보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이제 교재를 함께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진행을 해보세요. 제일 처음 학번은 텍스트 형식으로 하라.
그리고 필드 크기는 얼마로 했습니까? 네,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기본 키로 설정하라 했죠. 먼저 형식은 이 골뱅이는 문자로 인식을 하는 거니까요. 네, 삭제시켜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학번을 뭐요? 기본 키로 설정을 했죠. 자, 이 열쇠를 클릭해 주시면은 기본 키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은 텍스트로 8로 되어 있네요. 8. 그 다음에 얘는 삭제해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전공입니다. 전공 역시 보시면 10. 네. 필드 크기는 10으로 텍스트로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골뱅이는 필요가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년월일. 자, 생년월일은 날짜와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날짜와 시간. 자, 보시면 자, 생년월일 다음에는 기본 제공된 테이블과 다르게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삽입을 하셔야 되겠죠. 네. 여기서 하나 보시면 행삽입 있습니다. 행삽입. 그러면 하나 새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성별. 성별은 예, 아니오로 해야 되겠죠. 예, 아니오.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좀 곁들여 놓으시면 나중에 좀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남자는 1이고 예를 들어서 뭐 여자를 2로 뭐 하겠다라고 하는 등의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요. 텍스트로 현재 11로 해놨습니다. 11 형식은 삭제를 시켜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입력 마스크를 요구해 놨네요. 그러면 입력 마스크 클릭. 그러면 점점점으로 가시면 되죠. 자, 지금 구조가 변경이 되었으니까요. 당연히 저장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역시 예.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전화번호의 내용 보시면은 현재 책에서 요구한 형식 그대로죠. 자, 이런 경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발로에 4단위, 그 다음에 뒤에도 4단위, 다음. 그러면 여기 요구되어진 사항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이상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 기호는 언더바로 해서 다음. 기호 없이 자,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로 설정. 현재 여기서는 괜찮겠네요. 자, 기호와 함께 넣어야 되겠네. 그죠? 요관사항이 기호와 함께입니다. 그죠? 마침. 그러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메일 주소네요. 이메일 주소에 하이퍼링크로 연결을 시켜라 되어 있죠. 하이퍼링크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거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추가를 시켜버렸죠. 따라서 성별 남자를 1로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홍성태, 김철수, 최성민, 그 다음에 문은호 남자이겠네, 그죠? 김단비, 홍혁기.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 추가를 하면 임의로 해보겠습니다. 자, 임의로 추가를 해서 얘를 바꾸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되죠.
학생 학번 필드에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원인은요. 당연히 우리가 기본 키로 이미 학번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어떤 거라도 입력시켜 주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떠한 숫자라도 입력을 좀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 키를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뭐 수정을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것을 위쪽에 올라가서 수정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불필요하죠. 그래서 마우스 우측클릭해서 삭제를 시켜버리시면 됩니다. 코드 삭제. 자, 영구히 삭제가 되겠죠. 예. 이렇게 진행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학생에서 다시 한번 보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면 학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인덱스 부분에 중복 불가능에 되어 있죠. 학번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학번을 우리가 기본 키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인덱스에 중복 불가능 혹은 마우스 클릭을 해보시면 중복 가능 여부가 있죠. 동명이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학번은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 불가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과목 테이블입니다. 자, 과목 테이블 역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요. 자, 과목 번호는 텍스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네요. 10. 텍스트는 형식이 필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기본 키로 하랬죠. 네, 기본 키 과목 번호를 기본 키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과목 이름입니다. 과목 이름 텍스트로 역시 20으로 잡았네요. 형식 삭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과목 번호에 내용이 더 추가되어야 되겠네요. 과목 번호에 보시면 어떻게 입력시키려나 했습니까? 뒤에 두 자리는 영문 대문자로 하고요. 뒤에 네 자리는 숫자로 입력. 그 다음에 영문자와 숫자 사이에 하이픈이 들어가도록 입력 마스크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력 마스크를 직접 이제는 설정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가 322페이지네요. 322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 자, 교재 322페이지에 있었던 이 내용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교재 322페이지에 있었던 이 입력 마스크 형식 설정 기호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보시면 필수인 경우는 영문자 필수 L이죠. 그래서 물론 선택은 이 물음표로 했었고요. 현재는 필수로 L을 넣고 그 다음에 하이픈인 경우 표시는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원화 표시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0인 경우는 필수 입력입니다. 그렇지만 9로 설정할 경우에는요. 숫자나 공백을 입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관리하는 주체 측에서 세 자리일 수도 있고 네 자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두 자리 한 자리일 수도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네, 9로 입력시켜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내 자리를 필수로 한다 그러면은 0000으로 입력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 마스크에 내용이 하나 빠졌네요. 자, 꺽쇠 모양이 있죠. 모든 숫자가 대문자로 변환되는 경우는 이 모양의 꺽쇠이죠. 자, 그렇게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꺽쇠를 넣어주시고, 그죠? 대문자죠. 그 다음에 필수 앞에 두 단위를 입력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원화 표시죠. 원화 표시를 하고 다시 하이픈을 넣고요. 0000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내 자리 공백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9999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목 구분입니다. 과목 구분은 조의 마법사를 써서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 형식은 필요가 없겠고요. 자, 조의 마법사. 네, 우리는 이제 원하는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값으로 입력. 그러면 입력을 현재 어떻게 하라 되어 있습니까? 전공 필수. 자, 전공 필수. 그 다음에요, 전공 선택. 끝으로요, 기초 필수라고 넣어놨네요. 기초 필수라고 입력을 하고 다음. 그 다음에 과목 구분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예, 마침 됐습니다. 다음은 최대 수강 인원입니다. 최대 수강 인원 숫자로 입력시키고 정수로 하려는데, 그죠? 예, 숫자의 숫자입니다. 그죠? 숫자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현재 필드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실수로 들어가는 것을요, 자, 정수로 입력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 수강 인원을 보시면 200 이하만 입력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수식을 입력시켜 주는 겁니다. 즉 200 이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실수로 200 이상을 입력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허용된 최대 수강 인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입력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당 교수 이름입니다. 텍스트는 5로 되어 있네요. 8입니까? 네, 8입니다. 8 형식은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중복 가능한, 즉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 교수는 현재 인덱스가 아니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덱스가 아니오 되어 있는 것을요, 중복 가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 됐으면 성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성적의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번은 텍스트로 10으로 할당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형식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과목 번호 역시 텍스트는 크기가 10입니다. 그 다음에 점수는요, 숫자 정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수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은 텍스트 1로 되어 있네요. 그래도 크기가 1.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키를 학번과 과목 번호를 설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학번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과목 번호를 해서 기본 키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학점에서 영문자가 기본으로 입력되도록 하라고 했죠. 그러면 IME 모드죠. IME 모드가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요, 영문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영문자 전자하면 되겠네, 그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과목 번호 부분의 필드 속성을 보시면 입력 마스크는요,
과목 테이블에 과목 번호를 참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요. 내용을 마무리하시고 자, 학생과 과목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에서 자, 일단 저장을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성적 테이블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학번, 과목번호, 점수, 학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의 학번이 이렇게 지금 3개가 나와 있죠. 즉, 한 학생이 과목 번호를 보세요. 세 교과목을 수강한 걸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학번은 총 중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붙죠. 앞서 학번과 과목 번호를 기본키로 하는 이유는요. 이 과목 번호도 보세요. 0111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학생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학번 단독으로만 기본키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역시 과목 번호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과목 번호 역시 여러 명이 즉 다로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조금 더 연결을 시키면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의 학번과 과목 번호는 이 과목의 과목 번호를 가져와야 되고요.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을 들고 와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과목과 학생 가장 이 기본 테이블에서 기본 키로 삼았던 것을 성적 테이블에 그대로 반영을 시키게끔 따라서 과목에서 어떤 숫자가 바뀌면은 그대로 성적에 또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학생 테이블에서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성적에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계 설정이 어려운 이유는 1대 다대 1 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참조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제대로 완벽한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이 성적의 과목 번호를 입력 마스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바로 이 과목 테이블에 과목 번호를 가져와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필드 속성을 부여를 해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끝으로 관계를 하려면 이게 열려있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닫으세요. 자, 이렇게 다 닫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닫힌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그리고 세 가지를 현재 다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학생을 클릭하시면 세 개가 동시에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 자, 얘는 이제 닫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즉, 과목 테이블의 과목 번호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 성적 쪽으로 드래그를 이렇게 과목 번호로 해주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4번 문항을 보시면 새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하되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라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문사항이 뭡니까?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와 과목 테이블의 과목 번호 필드의 속성값이 수정될 경우 성적 테이블의 관련 필드에 반영이 되라라고 해놨죠. 따라서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반드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들기. 그러면은 1대 다가 되었죠. 두 번째로요. 학생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테이블에 학번을 클릭을 하셔서
성적 테이블의 학번으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 순서 바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되, 즉 이 뜻은 학생 테이블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으면 성적에도 그대로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대로 성적 테이블에 반영이 되게끔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라고 해서 만들기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대 다, 역시 여기 이쪽에서 1대 다의 관계로 설정이 되었죠.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학번, 즉 여러 학생들이 여러 교과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로 설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유키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는 학번 단독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학번 단독으로 해버릴 것 같으면 여러 학생들이 의 성적을 반영을 못 해준다. 그 테이블이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요? 자, 성적 테이블에 이건 취소고요. 네. 자, 성적 테이블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한 학생입니다만 여러 학생들의 데이터가 여러 교과목이 동시에 설정되도록 해준 것을 보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적은 다시 닫고요. 이렇게 관계 설정이 이루어졌죠.